중세 라이브 처음 출연하시는데요. 아까 되게 많이 긴장했는데 지금 네, 많이 풀리셨네요. 네. 좀 긴장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어깨 좀 이렇게 좀 돌려봐요. 네. 네. 이학주 기자와 함께 네. 이슈 인사이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좀 카메라 보고 좀 인사들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신문 취재부 이학주 요한 크리스토스토모 요한 금구 기자입니다. 촬영이 좀 길어가지고. 자기 나 소개하는 게 힘들어. 힘들어. 시작부터 이렇게 힘들면 어떡해요. 네. 저희가 또 모신 이유가 있는데 지난번에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우수 콘텐츠. 예. 와, 시상식 수상을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어떤 경위로 수상하고 두 번째 받은 거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떤 경위로 수상하고 그다음에 어떤 수상 소감까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소감까지요? 네, 소감까지. 이거 시간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받은 컨텐츠는 그 보신이 좋았다 녹색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그 가톨릭 교회가 참미받으소 7년 여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창조 시기, 그러니까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인 9월 1일부터 이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 기념 축일인 10월 4일까지 기간이 창조식이라는 기간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네. 그게 지금 창조식이라 그러면은 창조식이가 뭐야 하고 정말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그 찬미받으소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시기 동안을 며칠부터 며칠이라고 그랬죠?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10월 4일까지를 어떤 찬미받으소서의 그 교황님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어떤 창조에 대해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우리의 기후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는 창조 시기.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좀 기자님보다 많이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난 정리만 하는 거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쭉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 본지 평화신문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이번에 뭐 개인, 가족, 뭐 성당, 교구 차원에서 이제 각자 자리에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이제 환경 그 정화하고 어떻게 우리가 좀 고통받는 우리 누이, 지구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과정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해서 담았습니다. 아니, 환경이란 주제에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저희 기자들은 이제 각자 맡은 출입처라는 게 있는데 각자 맡은 분야가 있는데 제가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신문 취재부에 제가 TV 뉴스 하다가 신문 취재부에 와서 환경 담당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얼마 안 돼서 가톨릭 기후 행동이 한국에 생겼거든요. 그 모습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를 계기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은 환경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내가 좀 열심히 알려야겠다. 그 과정을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게 되었고요. 또 교회 안에 또 저희 천주교 교회 안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하늘땅 물벗이라고 그 평신도들이 모인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물벗 하면서는 우리는 우리농 생각하잖아요. 좀 약간 이름이 그렇죠. 하늘땅 물벗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그 회장님을 거기는 독특하게 직책이 무슨 벗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회장님 반석벗이신 그 만나가지고 제 얘기하면서 그제 이학주 기자는 주벗. 이학벗. 주벗. 주벗이 좋네요. 주벗. 황벗. 모벗. 모벗은 이상한데? 이상한데? 새벗. 새벗은 뭐예요? 그렇구나.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좀 전 개인이지만 이 교육인데 보니까 활동하는 게 각 교구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하나를 아우르는 게 좀 없더라고요.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를 아우르고 또 공유하면서 만약에 어디 교구에서 이런 거 하고 있다면은 다른 교구에서 이걸 보고 좀 벤치마킹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런 저는 그냥 있는 거 잘하고 계신 걸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명하고 그냥 취합한 정도만 한 것 같습니다. 끄집어가지고 잘 조합했다 이런 원래 있는 그 재료를 제가 그냥 살짝 잘 조리했다 수준으로 제가. 더구나 오늘 또 그 환경 특집이라고 색깔. 옷도 깔맞춤으로 녹색으로 유일한 제 녹색 셔츠입니다. 제일 좀 자연 색깔에 가까운 걸로. 저는 기자님 쓴 기사를 쭉 읽어봤어요. 쉬는 시간에. 봤어요? 쉬는 시간에 읽어봤어요. 봤더니 흥미로운 기사 되게 많았고. 정말요? 그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중요했던 건 우리 성당, 지금 다니는 성당의 온실가스 문제.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성당에서 온실가스가 나온다니. 사실 온실가스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에서 온실가스가 나오거든요. 제가 기사에 한번 썼는데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보통은 이런 온실가스는 모이세 신부님은 온실가스 더 많이 나잖아요. 1화에서 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북이요. 찾으셨나요? 네.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 상상을 해보시는 건데요. 상상해볼게요. 예. 여름날 한 신자가 집에서부터 차를 메고 성당에 왔습니다. 그다음에 성당에 와서 그 성전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환히 켜져 있는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한 다음에 지금 코로나 이전의 가정입니다. 신자들과 함께 교리실에 가가지고 이제 전등과 에어컨 켜고 같이 이제 종이컵에 음료수 따라 마시고 과자 먹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화장실 볼일을 보고 물을 틀고 손을 씻고 다시 차를 메고 집에 왔습니다. 네. 네. 이 과정에서 어떤 행동들이 온실가스를 유발했을까요? 이 중에서 온실가스를 나왔을 법한 활동. 신부님이 저는 생각하시기에. 과자를 먹고 트름을 했다. 트름을 했을 수도 트름은 제가 얘기 안 했네요. 네. 트름도 하셨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일단은 그 모든 게 다 들어가지 않아요? 진짜요? 맞습니다. 사실 정답은 0 아니면 하나야. 1 아니면 0이야. 잘 찍어. 이렇게 보기가 많은 거는 아무래도 그렇죠. 잘 찍으셔. 자동차, 전기, 뭐 물, 가스, 일회용품 그리고 쓰레기 만드는 것 자체까지 모든 게 이 성당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모르고 전기 같은 것도 우리가 이걸 키면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과정에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어디 저기 뭐 충청도 이런 데서 만드는 그런 화력 발전소 같은 데서 다 그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이렇게 활동하는 모든 과정이 온실가스를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불도 안 그렇죠. 켜고 안 먹고 트름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누워만 있어도 계속 숨을 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코랑 입이랑 연결해가지고 들이마실 수 없잖아요. 그럼 죽어요. 안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온실가스 나온지 알면은 사실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으로. 뭐 저희가 그 돈을 아낄 때 이게 뭐 가계부 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당에서 무엇 때문에 온실가스가 나오고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 한국 종교 중에 처음으로 저희 가톨릭 교회에 있다고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온실가스 계산기? 예, 그 정확한 명칭은요. 녹색 성당 온실가스 계산기고요. 네, 이거 개발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뭐 이런 거 이용 방법이나 좀 볼 수 있나요? 이런 거 어떻게? 예, 사실 이게 지금 그 서버가 있어. 서버에 저희가 접속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 본당에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어떻게 해보세요? 어디 시연이 되나요? 보이시죠? 네. 이게 그 시뮬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저희 본당에서 사용하는 것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 이 품목들이 다 이 그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입니다. 보이시죠? 저기 뭐 냉방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조명 사용 시간을 저희가 만약에 지금보다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뭘 얼마나 줄여야 할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은 내가 이 정도를 이걸 지향점을 가지고 나는 목표치를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런 좀 그 표본 삼아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근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시각적이어서 되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할 때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줄이고 뭐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내가 쓰는 것들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탁 티가 나면 마음대로 못 쓸 것 같아요. 이거를 하시고 이거 하려면 이제 각 본당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면요. 이를테면 가스나 이제 뭐 전기, 수도 같은 거는 고지서가 있어가지고 입력이 쉽고 나머지는 이제 좀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건물마다 뭐 사제관과 뭐 성전 이런 건물마다의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사용량을.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면은 좀 저희 본당에서 좀 각 본당에서 이렇게 좀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자부심도 느껴지고 근데 이걸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아마 이제 취재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이러니까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조금 보실 것 같고 아니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는 사용이 좀 어려운가요? 계산기가? 가정은 근데 또 아마 또 이제 일단 본당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절하면은 그래서 이거 개발하신 분이 전희찬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세종대학교의 그 대학원에 계신데요. 이분이 또 독실한 신자십니다. 스테파노.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앞으로 목표는 본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개인별로 그것도 있고 또 교구 시설, 뭐 병원, 대학 같은 거 다 하셔가지고
이를테면 서울대교구 전체의 온실가스 계산을 계산해보자. 우리가 줄여보자 해서 이렇게 스케일 크게 하시고 이렇게 개발하고 계십니다. 네.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와요. 이런 어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정부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보조해주거나 그런 정책들이 있나요? 온실가스 절약을 잘하면 사실 뭐 표현이 그런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 정부에서는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에코 마일리지제 그리고 서울 이외의 다른 뭐 시도에서는 탄소 포인트제라 해가지고 에너지 절감 성과를 이룬 개인이나 단체한테 보상금을 줘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은 서울대교구는 이제 압구정동 성당이 그 작년에 에너지 절감 우수단체로 선정돼가지고 강남구청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이 이제 그 제가 보면은 지난해 특정 기간 동안의 사용량이 최근 2년에 비해서 10% 이상 줄어야 돼요. 평균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어떻게 줄였냐? 전기 사용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줄였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 좀 표현이 그런데요. 좀 궁금하실 텐데 이제 그 주민신부님이 완전 궁금한데. 너무 궁금한데. 이렇게 궁금해? 빨리 알려주세요. 리액션 감사합니다. 2018년부터 이게 사실 전기가 용품 같은 경우에도 전력이 낮거나 효율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쓰는 성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가로등에 쓰는 것처럼 뭐 메탈등이란 게 있어요. 그게 전력 소모가 크거든요. 그거를 이제 할로겐등 같은 것들 막. 그 약간 좀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LED로 바꾸면은 전력 소모가 줄어가지고 지금 제가 압구정동 성당도 돈 받은 거 있잖아요. 보조금 받은 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또 다시 재투자. 성전에 있는 등을 LED로 바꿔가지고 전체에 있는 성전이 지금 등이 50개인데 50개를 다 이제 LED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의 투자. 그게 사실 LED 등을 바꾸면 좋긴 하지만 사실 좀 그게 좀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학주 기자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모든 걸 이렇게 사실 저희가 뭐 선교도 그렇고 단순간에 효과를 보는 거는 사실 적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오래오래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 특히 존버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이학주 기자님 주식하시나요?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조금씩 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의 작은 이 투자가 조금 지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더 큰 지구와 우리 인류를 위한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성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거에 또 우리가 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뚫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성당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성당이 지금 전국에 뭐 없는 곳이 없잖아요. 사실 뭐 백령도부터 울릉도까지 진짜 제가 알기로 성당의 본당만 1767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신자를 다 합치면 우리 한국 인구 10%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당들이 지역사회에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이 성당에서 시작되는 이 변화의 물결이 지역사회가 영향을 미치면은 우리 한반도를 다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고 정부에서도 탄소 이런 감소 운동이나 아니면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은 지원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 본당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사실은 뭐 그냥 단순하게 어떤 내가 더 이득을 보고 뭐 이런 거보다도 어쨌든 이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리스도인은 뭔가 좀 남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들어요. 본당에서는 뭐 어떤 활동들이 있나요? 일단 그 본당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땅 물벗이라는 생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있는 본당도 있고 없는 본당도 있는데요. 어쨌든 있는 본당이 좀 더 그렇겠지만 이제 개인 활동 이를테면은 뭐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 어려운데 그거를 모아서 이제 아이스팩이 필요한 가게, 뭐 정유점 같은 가게한테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이제 제주 최근에 그 가톨릭 환경상이라고 있거든요. 그거가 이제 이번에 그 수상자 발표됐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공교롭게 제가 취재했던 분들이 3분이나 거기 선정됐습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 되게 많이 해. 잘못 들으면 넘어가겠는데 잘 들으면 수상자 4분 중에 3분이면 입술이 부르트는 이유가 있어. 자기 칭찬, 자기 칭찬. 수상자 4분 중에 3분이 받았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주교구 화북본당의 환경위원장 고은희 세실리아 자매님인데요. 그분이 하시는 것 중에 좀 재밌는 활동이 이제 장바구니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성당 근처에 있는 주일에
그 마트 앞에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장바구니 안 들고 왔을까봐 이제 계시면서 이렇게 비닐봉투 같은 거 쓰지 쓰면 안 되니까 이제 근데 이제 뭐 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나눠주면서 이거 쓰세요 하시면서 또 이렇게 1+1으로 이제 그 EM 비누 아시죠? 비누를 하나씩 선물로 주시면 그분들이 이제 뭐 공짜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받으면서 이제 보면서 또 의미를 새기는 거죠 이제 선물도 받고 이제 이런 좀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렇습니다. 일석이조. 네. 지금 댓글로 강반장님께서 새남터 성당에도 LED 등으로 교체했다고 강반장이 출동했습니다. 강반장님이 또 인건비를 또 줄이기 위해서 직접 LED 등으로 하셨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환경보호 실천 사례라고 우리가 지금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분리수거잖아요. 근데 그 분리수거가 정말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했을 적에 그거에 대한 뭐 나름의 어떤 보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상 빈병 빼놓고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뉴스 봤을 때는 그 플라스틱 병에 배출할 때 그 포장지는 다 떼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뭐 세척도 해야 되고 세척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봤자 나중에는 그 재활용 업체에서 그냥 한꺼번에 모아가지고는 처리하는 걸 보면서 이게 좀 이렇게 분리수거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으로 가장 또 분리수거를 잘하는 또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외국은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제가 살았던 거기서도 안 했어요. 그 밥 먹다가 끝나면 다 그냥 한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그냥 뭐 햄버거 가게 같은 데 가서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뭐 먹고서는 그냥 한꺼번에 다 음식 쓰레기니 뭐니 그냥 한꺼번에 다 버리더라고요.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장이 있는데 이제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배출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 아파트에 살지만 주택 사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데 그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뭐 그 수거 업체에서 뭐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돈이 안 된다 하셨는데 사실 재활용품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고물상에 파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 가게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자원순환 가게요? 이름 좀 약간 감이 오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너무 모르겠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성당에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돈이 된다고 하시면 믿으시겠어요? 어디예요? 성당이요? 성당에? 이것도 아까 반복인데 이번에 또 가톨릭 환경상을 또 우수상을 수상하신 수원교회 이학주 기자가 취재한. 제가 취재한 그 수원교구의 성남동 성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남시에 있는 데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깨끗하게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리배출할 때는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안에 있는 내용물 다 비우고 라벨 같은 거 벗겨가지고 이제 다른 재질 섞이지 않고 그냥 순전하게 해가지고 이제 내놓는 게 중요한데 가져가면은 깨끗하게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져가면은 무게랑 이런 거 달아가지고 돈을 줘요. 근데 그게 왜 하냐면은 분리배출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놓는데 분리배출 잘해서 내놔야지 이제 나중에 그 분리수거가 재활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배출 잘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걸 어느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게 원래 IT 회사에 그 성남시에 시작한 건데요. 에코투게더라는 회사가 이제 시작해서 성남시랑 그 성남 환경운동연합이랑 해가지고 그 성남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성남동 성당에 있는 모란 아리백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제 수요일하고 이제 주일에 아침 10시 미사를 전후해가지고 이제 그 성당 들어가면 안에 그 청소년 카페 뒤에 뒷마당 같은 공간에 그 분리배출대가 있어요. 거기에다 넣으면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봉사자분들이 계산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특별한 날짜에 그 에코투게더 앱에다가 이제 포인트가 쌓여요. 그 포인트를 나중에 그 뭐 지역 화폐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사랑 상품권이라는 곳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되는 곳인데 그 근처에 있는데 중간 중간에는 이제 성당 유치원 애들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이 신흥동 성당 유치원 근데 뭐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뭐 먹다 말고 거기를 꼭 무슨 쓰레기통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식 자체가 분리를 수거해서 거기에 가져다 드린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버린다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이게 성당에도 있으면 좋은데 왜냐면 성당이 신자 플러스 이제 주변 시민들한테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 되는 건 좋은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쓰레기를 갖고 오면은 성당이 그냥 성당에서 더러워지는 거 아니냐, 뭐 성당이 쓰레기장이냐 하는데 일단 깨끗하게 재활용 분리배출한 건 봤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게 상냥하게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상냥하게 반드시 나가 있어. 막 문전박대하면 그래도 이제 대출 비켜 비켜 안 돼. 너 이렇게 좀 상냥하게 네 상냥하게 하면 상냥하게. 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인천교구에도 많이 시작해서요. 이제 인천교구도 이제 그 답동에 사회사목센터도 있고 이번에는 네. 그 인천교 효성동 성당에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당이 이제 분리배출할 수 있는 거점이 되니까 이제 저희 가톨릭 교회가 그런 이제 재활용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도 이학주 기자가 이렇게 좀 연결해 줬나요? 좀 친합니다. 한 대여섯 번 간 것 같은데 이제 애들하고도 알고 좀 인맥으로 일을 하시는 예, 좀 이렇게 다져놨습니다. 아니 이학주 기자가 되게 열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정말 많이 하시네요. 네. 아니 이거를 만약에 뭐 설치하겠다 새로 아니 우리도 받아들이겠다 하면 뭔가 연결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이학주 기자한테 연락하면 되나요? 저한테 하시면 또 이학주 기자가 마음에 드는 좀 요즘 외로워요. 아니. 그런 전화는 아닙니다. 그런 건 사양합니까?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환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환경으로. 마시고. 아니 지구 환경도 중요하지만 인간 개인 환경 개인의 환경도 개인의 삶도 지금 울부짖는 지구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제 개인 얘기는 지구 하나 구하기 바쁘다. 지구를 먼저 좋습니다. 독신으로 살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저희가 괜한 걱정할 뻔했네요. 아니 또 저희 또 좀 친한 사이기 때문에 알죠. 네. 또 마음 감사합니다. 네.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다시 빨리 환경으로 돌아와요. 환경으로 돌아와서 잠깐 이제 그 이야기 말고 저희가 네네네.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가톨릭 교회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렇죠. 뭐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 요즘에 좀 설치된 또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그 현황, 뭐 실태 이런 것들을 좀 혹시 물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그 서울대교구 성당에 태양광 발전소 몇 개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그 받는 자료가 족족 완벽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각 본당에서 설치했다고 그 교구에 보고를 하진 않아요. 자생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 개 있는지 찾을 수 없어서 제가 몇 날 며칠을 밤새가면서 제가 이제 다음 돌켜서 이제 아니 은근히 자기 전환이 너무 심하네.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성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태양광이 있구나 해가지고 찾았는데 미성 사진으로 제가 한번 제가 그래서 직접 표를 만들었거든요. 네네네네. 한번 표를 나오면 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걸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디자인 제가 안 했고요. 이제 이게 프로토타입 초본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그 디자인 팀을 거쳐서 이렇게 신문 기사 나갈 때 이렇게 보기 좋게 프로의 손길을 거친 거고요. 원래는 좀 날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기자가 이런 자료를 정리해주지 않으면 이런 결과물이 또 어떻게 나오겠어요? 색깔이 좀 다른데 녹색하고 노랑 색깔이 좀 다른데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까 자료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게 이 주황색이 제일 많잖아요. 이건 본당입니다. 본당이고요. 서울대교구 본당이고 저 밑에 파란색 보이시나요? 저거는 저희 군종교구 본당. 그리고 저 빨간색은 이제 교회 그 시설들이요. 관련 시설. 뭐 은평성모병원이니 뭐 앵베리 센터니 이런 교구 시설이고 초록색은 이제 수도회 기관. 수도회 뭐 어디 본원. 저기 세남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세남터 쪽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 없는 걸로 제가. 없네. 세남터 없어요? 설치해야겠네요. 설치해야겠네요. 강반장님. 기아장 뜯고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합치면 27곳입니다. 서울특별시. 많이 있네요. 저게 숫자가 11, 15, 14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본당 수인가요? 아니요. 그 1번부터 제가 해놓은 겁니다. 밑에 이제 그 본당 이름을 못 쓰니까 이게 너무 표가 작으니까 1번 뭐 이렇게.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함께 나눌 분이 좀 있어요. 이 지금 이학주 기자님 잠깐 이쪽으로 좀 더 오시고요. 우리 새로 또 신부님을 한번 좀 모셔봤어요.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관련 기술 자격증을 따신 신부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오지 마시고 저쪽 뒤로 돌아오세요.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특별한 자격증을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신부님이 계셔서 저희가 좀 모셨고요. 사실은 좀 어렵게 모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오형훈 미카엘 신부님 구파발 성당이죠. 구파발 본당에 있는 오 미카엘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근데 진짜 너무 놀랬을 때, 막 오늘 제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는 놀랬을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또 부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작년 2020년 서품 받은 오영훈 미카엘 신부입니다. 지금 현재 국파발 본당 보좌 신부로 있고요. 기후 위기에 진심인 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아, 이렇게 소개하시니까 진짜 진심이 느껴지네요. 찐심인데 찐심. 찐심. 네. 그 태양광 관련 기술 자격증이라는 게 어떤? 네. 뭐 일단 한번 자격증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저희가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아, 이런 자격증이? 나도 그런 자격증은 또 처음 들었어요. 저도 자격증이 몇 개가 부끄러운데요. 네. 국가기술 자격증이야? 네. 무궁화가는 진짜예요. 무궁화가 있으면. 네. 우와. 네, 생년월일 다 비치니까. 다 비치는데. 그런가요? 네. 제대로 안 그리시면. 네. 만화한 걸 제가 가린 게 아니라서. 네. 근데 그게 무슨 자격증이에요? 네. 아, 이게 기술 자격증인데요. 좀 약간 사실 이렇게 막 방송에서 보여드리긴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자격증 쪽에서 기능사 자격증이면은 그냥 가장 아래 단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기술적으로 대단한 자격증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제가 이런 거 따니까 좀 이제 신기하고 좀 이제 그런 것 의미상 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방송에서 불러주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 김홍주 신부님께서 네. 오영훈 신부님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기후위기의 진심인 사제. 기사 신부님. 저희 본당 선배, 출신 본당 선배가 동양이에요. 네네. 근데 이 자격증은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걸 하는지가 지금 궁금해요. 사실 이 자격증만 가지고서는 뭐 할 수 있는 건 따로 없습니다. 뭐 이 자격증 땄다 해서 제가 막 이제부터 태양광 막 설치하고 다녀야지 이렇게 해도 아마 경찰서 끌려갈 거거든요. 아니 근데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왜 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딴 이유는 그 우리 교회에서도 좀 어떤 태양광 이런 걸 앞으로 많이 해야 될 텐데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 같은 거를 이제 건물 위에 이제 설치한다거나 어떤 주차장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할 때 교회 쪽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최소한의 전문 지식은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좀 대화가 원활히 되면서 저희로서도 체크해야 될 부분들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보조적인 역할이라도 하기 위해서 땄습니다. 아니 주인 신부님의 마인드야. 그러니까요. 지금 보좌 신부님이잖아요. 지금 이제 2년 차인데. 저는 진심인데? 신부님과 공감하는 게 저희 스톤에도 다양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각한다거나 사야 된다거나 그러면 전문가들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그걸 준비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와닿네요, 진짜. 이 자격증 말고도 또 다른 자격증에도 관심이 있나요? 일단 이 자격증 위에가 이제 산업기사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뭐 딸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관련 직종에서 4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는데 맞아. 제가 신부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그 이상의 자격증 겸임은 안 돼요? 그 안식년 4년 받지 않은 이상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 교구장님이 괜찮아요. 그건 나가 있으라는 얘기죠. 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자격증 쪽으로는 뭐 다른 게 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외에 이제 공부 조금 틈틈이 스스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쪽에 어떤 정보들 기후위기 관련된 소식들 계속 팔로우하면서 저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찾으려고 합니다. 네네. 정말 이학주 기자도 신부님을 인터뷰하고 기사를 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두 분이 나눴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둘이 얘기한 거 아니라서 아니야 그러니까 단둘이 얘기한 거 아니어서 아니 단둘이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거든. 다들 뭐 했는지 기후 특집으로 어떤 걸 취재하려고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 태양광 발전이 되게 지금 많은 뜨거운 감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구 차원에서 이제 설치하고 싶다는 그런 분당도 많고 한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시민 소문을 듣고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좀 달려가서 이제 사실 사목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본당에 태양광 설치하고 이런 것도 이제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나중에 신부님께서 또 이제 계속 올라가시고 하면 또 이렇게 가시는 본당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 이런 거를 또 보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궁금했기도 했고 또 신부님 같은 분을 또 많은 신부님을 보고 또 많은 신부님들께서 또 이렇게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그 인터뷰 기사들이 또 나와 있는 데가 있을까요? 예, 저희 그 지금 이학주 기자가 낸 그게 5번인가요, 6번인가요?
그게 5번째 중에 제가 4번째 있어요. 아, 4번째. 네. 녹색 세상 만들기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거 소개하면서 이제 그때 삼국제 의지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대미를 장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TV 뉴스에도 한번 출연하셨어요. 가톨릭 뉴스에 출연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그 옥상 가서 보고 막. 아니 저도 들으니까 왜냐면 저희는 수도원이 많이 있는데 태양광에 대한 되게 저도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자격증을 딴다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왜냐면 지금 보좌 신부님도 하시면서 그 공부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아니 요즘 코로나19라 네. 본당에서 뭐 일이 없어요. 아, 그래서 하신 거구나. 아니 이거 너무 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인지를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보신 분도 궁금하실 것 같고. 사실 이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아주 뭐 어려운 수준의 내용들은 아닙니다. 뭐 사실 이쪽 특목고 이 정도 이런 쪽 전문 계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라면은 한번 볼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인데요. 근데 다만 저는 뼛속까지 인문계였거든요. 고등학교도 문과였고 신학은 문과 중에 문과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국문과인데. 참 이게 애로사항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전기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기 저항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옴이요. 네, 옴 아시네요. 저는 공고 출신입니다. 네, 자격증도 4개나 있어가지고. 네네. 저는 그 깨알 자랑. 다음 주 가지고 와요. 가져올게요. 네. 저는 그 옴을 봤을 때 그 오메가 모양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10년 넘게 알고 있던 오메가는 알파 오메가밖에 없었는데 시작이었고, 또 저항이라고 하면 저는 뭐 멸종 저항 운동처럼 아니면 뭐 단결 투쟁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 저항이 나오니까 이게 한 15년 만에 본 거라서 이게 좀 많이 당황스러우면서도 근데 또 오랜만에 새로운 걸 공부하니까 또 약간 신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좀 다녔어요, 그러면? 학원까지는 안 다니고요. 그 시중에서 파는 그 어떤 교재 예상 기출 문제.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사서 3권 정도 사서 이제 공부하고요. 또 온라인 강의도 신청해서 했습니다. 김홍주 신부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그래서 오영훈 신부님 화이팅! 저희 동성고등학교 옥상에도 태양광이 있어요. 한번 오셔서 점검해 주세요. 하고 점검비를 미리 주셨네. 와, 점검비 주셨으니까 한번 해야죠, 저희 또. 슈퍼챗. 이건 몇 번을 해야 돼? 몇 번 했는데 많이 보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면 가서 점검도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법적으로 이 자격증이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 군대나 아니면 도서상관 뭐 이런 좀 접근이 어려운 데 있는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안전 점검을 맡아서 할 수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정말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전문 업체한테 사실 저는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자동차를 진단만 하고 실제로는 조이거나 고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 고쳤다가는 여러 번 해봐야지. 달리다 바퀴가 빠지면 안 되니까. 네, 동성고등학교 가서 실습하세요. 그러니까 태양광. 한숨이 여기까지 느꼈는데 방학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이 없을 때. 그러시구나. 또 오신부님 얘기를 사실은 저는 우리 그 책 소개해 주시는 구본석 신부님, 구본석 신부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런가요? 네, 환경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고, 근데 비건은 포기하셨다고. 저요? 네. 비건 그냥 뭐랄까 요즘 기준으로 치면은 플렉시테리언이나 아니면 가비지테리언 같은 개인적으로는 페스코를 지향하지. 페스코가 뭐냐면은 어류까지는 먹는 근데 너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심인데. 근데 이게 한마디 풀면 별거 아닙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왜냐면 지금 이학주 기자가 옆에서 놀랬어. 비건도 겨우 알아들었는데. 네. 뭐 설명. 네네네. 플렉시테리언이 뭐냐면은 그 이게 뭐랄까 유연성 있게 하는 거인데요. 어떤 사회생활 하면서 비건을 실천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건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비건 쪽을 지향하지만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혹은 사회생활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유연성 있게 하겠다. 그리고 가비테리언은 뭐냐면요. 가급적이면 채식 이쪽을 지향하지만은 내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방문했을 때 손님이니까 차려주잖아요. 근데 그때 고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니까 안 먹겠습니다. 이건 좀 예의가 아니잖아요. 매일 방문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그걸 노리고 가면 안 되죠. 네, 이제 밑에 깔아달라고. 이제. 냉면 나왔는데 밑에 깔어 아, 이건데. 네.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쓰레기 안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다 먹는 거를 이제 바비스테리언이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갑자기 이제 비건으로 이야기가 넘어갔는데 왜 비건 이야기를 꺼내는지 좀 궁금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비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그렇지. 조금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비건이라는 게 채식 쪽이잖아요. 근데 채식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육류, 특히 그 붉은 고기들, 그 중에서도 소고기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새김질 하다 보면은 반드시 메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메탄이라는 게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정도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가진 메탄 가스인데요. 그 메탄 가스를 많이 내뿜으니까요. 그 소를 그럼 가축되는 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또 소 같은 경우는 먹는 사료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사료를 다 공급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지역을 뭐 콩 아니면은 어떤 대두 이런 식으로 단위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위 경작도 결국에는 콩이 이게 대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되게 이렇게 큰 머리. 네, 네네. 네. 옥수수,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네네. 감사합니다. 깜짝 네. 놀랐어요. 대두 얘기하면서. 네. 단위 경작을 하다 보면은 화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토양 아니면은 온실가스 차원에서도 그 단위 경작은 좋지 않거든요. 물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 그 1kg의 그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 한 수백 킬로그램의 어떤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소고기를 이제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요. 다른 고기들도 어느 정도는 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채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건에 대한 어떤 뭐 다양한 어떤 그게 뭐 있겠지만 일단 시무님이 이야기하는 그 비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또 환경과 관련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건 또 생각 못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별명이 모이 소고기였는데 이제 모이 채소로 바꿔야겠네요. 모이 야채라든지. 네. 모이채로 바꿔야겠네요. 네. 그래서 되게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진짜. 시무님하고 더 이야기를 또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시무님 되게 거기 본인의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그 되게 확고한 것 같아요. 아까 진심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진심이시네요. 그 앞으로 시무님이 더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뭐 운동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공부나 뭐 이렇게 어떤 생각이 좀 있으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저도 뭐 본당에 속해 있고 또 주인 신부님하고 같이 사목을 하는 거라서 어떤 혼자만의 생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일단 우리 교구가 좀 이제 이 생태 위기, 특히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정말 전향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일단 본당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본당의 주인 신부님께서도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쿨루프도 올해 안에 이제 시공을 하고 옥상에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한 중반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늘 땅 물벗도 우리 본당에 가능하다면은 한번 이렇게 단체를 설립해서 좀 초석을 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정말 지식 보부상처럼 이렇게 또 여러 군데서 불러주시면 기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최대한 좀 알리는 쪽으로 기후 지식 보부상 너무 멋있네요. 메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기후 하나요. 너무 오늘 진짜 너무 유익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스톤 같은 경우도 이런 기후나 이런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것도 더 많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학주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준 것도 있고 또 신부님은 그런 게 아닌데도 본인이 스스로 그걸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또 저희가 중사 라이브 안 했으면 또 이 자리에 못 모시고 이렇게 또 알려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맞아요.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네요. 오늘 이렇게 오늘 갑자기 전화했는데 갑자기 나오셨는데 이렇게 잘하시죠. 갑자기 나와가지고 리허설도 없이 다음에 그냥. 미리 얘기하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두 이학주 기자하고 또 미카엘 신부님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 오늘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먼저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필요하지 않을 때 형광등을 꺼두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저 이승엽도 얼마 전 환경을 위해 전기차를 구입해서 사용 중입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 눈에 띄게 안 좋아진 대기 환경을 보곤 하는데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서 조그만 실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 지구의 탄소 배출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저도 미루지 않고 오늘부터 탄소 배출 줄이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실제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의 낭낙한 옷차림이나 남성분들의 경우 재킷이 없는 반팔 셔츠 차림으로 이 넥타이를 풀면 체감온도가 약 2도나 내려간다고 해요. 사무실에서 시원한 옷차림으로 냉방 에너지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겠죠. 여러분, 올 여름 풀맵시 옷차림으로 나의 체감온도도 낮추고 지구 온도도 낮추면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에 동참해보시면 어떨까요? 증권 업무를 하다 보면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됩니다. 커피를 내릴 때도 일회용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 사용을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권유해서 지구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잠비아에 1000만 평의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구 전체를 나의 생명선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시야를 많이 넓히셔서, 그래서 이 재앙으로부터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1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남은 15년 동안 우리들의 사명이 분명하게 주어진 거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지구를 지키는데 맨 앞장쓴다면 다시 가톨릭 교회가 하느님 나라 선포에 맨 앞장서는 것과 똑같은 것.